좀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웰다잉,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삶의 또 다른 옮겨갑니다.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떤 삶과 죽음과 이렇게 연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이별을 할 건가, 그런 어떤 것이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한국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너무 형식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로 마음에는 있지만 그걸 못 만들어 두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쪽에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수근 변호사님 모시고 각종 위임장하고 유언장에 대해서 한 30분 설명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직접 같이 작성하시면 나중에 필요 없으면 뭐 해도 돼요. 오늘 공증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법적 효력이 있도록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오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제가 이게 어디 갔나요? 선생님이 이게 없어졌어. 이제 나왔다. 선생님이 네. 앞으로 와요. 네, 저는 이수근 변호사입니다. 잠깐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지금 1992년에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가 돼서 지금 만 30년 넘게 변호사 일을 하고 있고요. 그 광고장에 나간 것처럼 제가 메디케이드 전문 변호사는 아닙니다. 제가 30년 동안 해온 그 전문 분야는 다른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어떤 중요한 계기가 돼서 이런 쪽으로 관심을 제가 2016년, 17년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쭉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저도 노인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에 참 필요한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메디케이드 쪽도 사실은 제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널싱홈을 가야 되니까 가야 되는 그런 순서가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아닌 내 집을 팔거나 이런 게 아닌 메디케이드를 통해서 롱텀 널싱 케어를 할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쪽도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어쨌든 하여튼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네, 안녕하세요. 제가 뭐 연명 치료에 관한 그거는 사실 간단한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유언장하고 위임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 유언장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Last Will and Testament라 그래서 보통 유언장하고 위임 그 연명 치료 그거를 리빙 윌이라고 그러죠. 아마 병원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빙 윌 만드셨어요? 이렇게. 리빙 윌은 유언장이 아닙니다. 라스트 윌이 유언장입니다. 그래서 유언장이라는 거는 상속계획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죽고 나면은 아무 파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사전에 내 삶을 정리하고 남은 그런 내 배우자나 내 가족들 또 다른 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배려를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유언장뿐이 아니라 상속 계획에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기본이 되는 게 유언장이에요. 그래서 유언장은 그 자격 조건이 18살 이상이어야 되고 18살이 아니더라도 뭐 일찍 결혼한 사람이나 그 군대에 간 사람들은 유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일단 치매가 걸리시고 유언장 만든 거는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실 때 만들어 둬야 되고, 그리고 남의 강요나 속임수 이런 거를 통해서 만들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특히나 미국 사회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이게 뭐 요양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혼자서 가족들 떨어져서 이제 요양인의 그러니까 간병인을 받으면서 이제 오래 있다가 그 재산을 자기 재산을 모두 뭐 간병인한테 유언장으로 준다든가. 한국은 무슨 좀 제가 한국에서 법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한국의 그 상속법은 미국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렇게 자식들을
자식이나 가족들을 뭐 제외하고 내가 엉뚱한 사람한테 재산을 몽땅 준다고 이러는 것들이 사실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미국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유언장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뭐 자식들이 그 will 컨테스트를 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유언장의 중요 내용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쭉 썼는데 유언장이 없이 돌아가시면 그거는 이제 텍사스의 그 상속 법에 의해서 이제 그 내가 가진 재산들이 상속이 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제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유언장은 사실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몇 페이지 되는 간단한 서류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거기다 다 써놔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을 저희가 10년 후에 갖고 있을 이라는 보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유언장이라는 건 굉장히 그러니까 가능성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을 써놓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우리 이민자한테 진짜 중요한 유언장의 그 효력은 목적은 아니면 베네핏은 가족관계를 명시하는 거예요. 한국은 뭐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고 뭐 호적 등본, 호적 처분 있잖아요. 미국은 없잖아요. 특히나 이민자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관계를 이렇게 유언장에다가 명시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법원에서 가족관계를 프루브하는 거, 내가 법적 상속인이라는 거를 프루브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나 그래서 가족관계를 명시하는 게 굉장히 유언장에 그게 이제 첫 번 저는 그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본인이 원하는 자산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분한테 내가 갖고 있는 내 사망 당시에 갖고 있는 모든 재산. 근데 이제 뭐 대체로 우리 한국 사회는 그렇게 미국에는 브랜디드 패밀리 해가지고 뭐 결혼들을 여러 번 하니까 자식들도 뭐 former marriage에서 나고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근데 한국 분들은 뭐 재혼도 요즘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그렇게 복잡한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대충 스탠다드 랭귀지가 내가 죽으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그게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유형이든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일단 내 스파우스 내 배우자한테 다 준다.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가 나보다 먼저 사망을 했으면 내 자식들한테 n분의 1로 주고 내 자식 중에 뭐 저보다 먼저 사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식의 몫은 그 자녀들한테 가고 만약에 내 자식이 자녀가 없이 죽었으면 그 자녀의 몫은 죽은 자녀의 몫은 살아있는 내 다른 자녀한테 가도록 그게 이제 티피컬한 랭귀지입니다. 그 상속에 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사망 시 상속 수혜자가 미성년자나 정신지체 장애자일 경우에는 리걸 가디언을 지정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나이 드신 분도 유언장이 필요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녀분들 어린 자녀를 가진 자녀분들 결혼하신 그분들이 정말 요번에 우리가 앨런 그 아웃렛 몰에서 일어난 것도 알고 있지만 그 어린 자녀를 두고 젊은 부부가 다 죽었을 경우 가능성은 있잖아요. 저희가 알잖아요. 그랬을 때 내 자녀를 누가 사랑으로 길러줄까? 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있지만 그래도 또 부모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남긴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유효하게 내 아이가 클 때까지 그거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그 법적 후견일이라 그러죠. 리걸 가디언. 리걸 가디언을 그러니까 그런 젊은 부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정해놓을 수 있어요. 미성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유언장을 집행할 집행인 이거를 이제 인디펜던트 이그제큐터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정말 중요해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유언장을 작성하신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이 이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그 상속 법원에다가 이 오리지널 유언장을 제출을 하고 그리고 법원에 가서 간단한 히어링 후에 그분이 이제 그 모든 권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언 집행인 있고 이제 그분이 그 돌아가신 분의 모든 유산을 정리를 해서 빚을 갚을 건 갚고요. 뭐 몰기지가 있다든가 그 빚 갚고 남은 거는 그 고인 그 유언장에 명시된 그 beneficiary 그러니까 상속인이죠. 상속인한테 재산을 분배를 하고 마지막으로 법원에다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법원에다 리포트만 하면 됩니다. 그게 진짜 이 텍사스는 너무 간단해요. 그 캘리포니아에는 유언장이 있어도 이 프로세스가 1년, 2년 그만큼 이제 캘리포니아는 법원이 너무 이제 사람이 많고 법원이 그냥 잼 돼가지고 뭐 1년, 2년 가고 그러니까 뭐 그동안은 그 모든 자산이 동결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서는 거의 무조건 유언장이 아니라 리빙 트러스트라는 거를 만들도록 권고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텍사스에 와서 제가 이 프로베이트 그 절차를 보니까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비용도 굉장히 그래서 저는 리빙 트러스트 만들려면은 돈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걸 그 메인테인 하려면 그래서 저는 유언장을 하시기를 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유언장에다가 뭐 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사후 신탁을 그 설립을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죽은 후에 내 상속자 중에 누구라도 미성년일 경우에는 그 뭐 제 생각에는 장애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한테 직접 상속이 되지 않도록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그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까지 그 다음에 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주는 그런 베네핏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 사람한테 조금씩 그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두는 거죠. 그래서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티피컬하게 꼭 들어가야 되고 그 중요한 유언장의 조항들입니다. 그리고 유언장에는 그 자필 유언장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신이 본인 그 자필로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 하나라도 타이프된 글자가 있으면 안 돼요. 무효예요. 그러니까 자필로 다 써요. 그러니까 거기는 증인도 필요 없고 자기가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6가지 그런 거를 이렇게 쭉 쓰고 저기 서명하고 날짜 찍고 서명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관을 해두면 그거는 법적 효력이 있어요. 이제 그 외에 이제 그거를 이제 홀리그래픽 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언장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변호사를 통하거나 요즘은 변호사 없이 뭐 온라인으로도 하더라고요. 근데 글쎄 온라인으로 해서 그게 효과가 있는지 검토는 사실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유언장 그러니까 자필 유언장이 아닌 다른 유언장은 반드시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유언장에 상속인으로 표기된 사람이 증인하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뭐 하여튼 가족보다는 제3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증인을 쓰면 나중에 진짜 그분이 돌아가셔서 상속 법정에 가면 그분들이 와서 증언을 했었어야 되나 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 대신 증인을 있어야 하지만 그 공증인 앞에서 그 유언장을 작성하는 분하고 증인이 다 선서를 하고 공증인이 이분들이 맞다 하고 공증을 하면 그게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거는 법원에서 그대로 다 유효하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뭐 제가 이건 왜 써놓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거는 유언장에 뭐 내가 부인한테 상속을 했는데 이혼을 해버렸어요 중간에. 그러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유언장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텍사스에는 상속 법원이 있습니다. 프로베이트 콜트라고 하는데 이 프로베이트 콜트에서 하는 일이 유언장 검증을 하는 일이에요. 그 외에도 뭐 다른 일이 있지만, 그래서 고인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유언장 원본, 그러니까 이제 유언장을 만들어 놓으신다면은 잘 보관을 하셔야죠. 뭐 못 찾으면은 그거 뭐 그러니까 우습죠.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유언장을 만들어 놓으면 물론 카피를 뭐 자녀들한테 줄 수도 있지만 오리지널을 가족들이 찾기 쉬운 곳에 잘 보관을 해 두셨다가,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언장에 유언 집행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분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프로베이트 콜트에 오리지널 유언장을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콜트에서 노티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히어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언장 집행인하고 가서 판사 앞에서 간단하게 이 유언장이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유언장인지, 그리고 뭐 집행인이 확실하게 신분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그게 확실해지면 판사가 그 자리에서 뭘 주냐면은 letter testamentary라 그래서 이렇게 한 장짜리 서류예요. 그거는 집행자한테 모든 돌아가신 분 대신으로 모든 재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요. 그러면 뭐 돌아가신 분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또 그분이 뭐 뱅크, 뭐 스탁, 뭐 어떤 종류의 재정적인 그런 게 있을 때, 유산이 있을 때 그거를 다 마치 본인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뭐 고인의 빚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크레딧 카드 빚이 있을 수도 있고 몰기지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다 페이하고 남은 걸 가지고 상속인한테 상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법원에다가 단순하게 인벤토리 리포트만, 뭐 그것도 변호사를 통해서 접수만 하면 되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요. 뭐 비용은 뭐 2,500불에서 3,500불 정도. 굉장히 리즈너블하죠.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유언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시간이 되시는 대로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